안녕하세요. 오늘 자연어 처리팀에서 발표할 내용은 인코드 태그 리얼라이즈 하이 프레시전 텍스트 에디팅이라는 논문이고요. 저는 발표자인 박희수고 같은 팀에서 김은희님, 신동진님, 진명훈님께서 발표 준비에 같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자들이 모델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텍스트 생성 모델의 대다수는 시퀀스 투 시퀀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느껴지듯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이 시퀀스 형태의 소스를 입력받아서 새로운 타겟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입니다. 맨 처음 이런 모델이 제안이 된 거는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머신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에서 먼저 제안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소스가 뭐 영어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프랑스어로 아예 새로운 그런 타겟 센텐스를 시퀀스를 이제 생성을 해내는 모델로 이제 제안이 됐고요. 이러한 형태는 이제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텍스트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머라이제이션이라든지 뭐 그런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러한 모델의 형태가 특정 태스크들에 대해서는 좀 낭비가 심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 특정 태스크가 뭐냐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센텐스 스플리팅, 센텐스 퓨전 태스크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림에서 나온 그 예제는 센텐스 퓨전인데 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장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튜링이 겹치고 여기는 이제 튜링을 수식하는 좀 연관이 되는 그런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토큰이 인풋과 아웃풋에서 겹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 센텐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성해내는 방식이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카피 메커니즘이라고 내가 이제 그 토큰을 생성해낼 거냐 아니면은 이제 소스에서 카피를 해서 붙여 넣을 거냐를 또 모델한테 선택을 하게 했는데 이럴 경우에도 이제 이 타겟에 있는 보캡을 다 이제 트레이닝 그 보캡셋으로 타겟 센텐스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되게 낭비가 심한 그런 문제가 아직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이제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생성을 하는 모델이 아니라 인풋에 있는 시퀀스 여러 개를 에디팅을 해서 인풋의 토큰을 재활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이제 바꿔주는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단어의 순서를 재정렬하는 것만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입니다. 일단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는 첫 번째 인풋 시퀀스를 벡터의 형태로 이제 레프레젠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벡터를 가지고 각각의 이제 인풋 시퀀스의 토큰에다가 태그를 할당을 합니다. 아마 이제 딱 이것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이 좀 자세한 부분은 좀 더 뒤쪽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 추가하는 그런 태그를 어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사인한 태그를 바탕으로 마지막에 최종 아웃풋을 내는 이제 리얼라이즈 단계 이렇게 총 3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각 단계 이제 자세한 내용은 좀 뒤쪽에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혹시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논문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3단계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역시 이제 3단계에 좀 이슈가 있는데 이 3가지를 먼저 어떤 태그를 어사인을 할 건지 이제 태깅 오퍼레이션을 정의하는 문제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번에서 정의한 태그들을 사용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이제 보캡셋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를 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태그가 각 소스 토큰들에 어사인이 됐으면
얘를 바탕으로 어떻게 마지막 실제 출력값을 내뱉을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 단계를 한 개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깅 오퍼레이션인데 먼저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베이스 태그 두 가지를 줬습니다. keep과 delete인데 그냥 이 태그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keep은 소스에 있는 단어를 타겟에서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런 태그고요. 그리고 dele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에 있는 토큰들을 지울 것이다 라고 해주는 그런 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튜링은 그대로 이 첫 번째 있는 튜링은 그대로 타겟 센텐스에도 나오기 때문에 keep이 할당이 됐고요. 뒤쪽에 있는 튜링과 여기 마침표 같은 경우에는 뒤쪽 그 타겟 센텐스에서는 없어지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이제 delete를 예측을 하고요. 할당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타겟 센텐스에 추가되는 그런 프레이즈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아까 전에 이제 어사인을 했던 이 베이스 태그에다가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얘는 이제 인서트 시킬 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 원래 이제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는 이 토큰 하나하나가 다 보캡에 있어야지 우리가 생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사이에 들어갈 애들만 보캡에다가 가지고 있으면 생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캡 사이즈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두 개의 문장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뭐 접속사들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되게 짧고 제한적인 보캡으로도 여러 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문장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이즈 보캡 셋을 V라고 하면은 얘랑 이제 베이스 태그랑 결합해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개수가 총 보캡 사이즈의 2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풀어야 할 태스크에 따라서 새로운 태그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도치가 되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소스에서 요 마침표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도치가 되는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스왑 태그를 넣어서 새로 이제 정의를 해서 얘를 이제 추가해서 예측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뒤쪽에 이제 여기 얘가 딜런인가요? 그래서 얘를 없애고 뭐 이렇게 나중에 뭐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휘가 될 수도 있고 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아예 하나로 프로노미널라이즈라는 태그를 추가를 해서 이제 엔티티의 젠더, 이제 뭐 she, he, they 이거를 이제 다 통칭하는 태그를 하나 두고 마지막에 이제 태그에서 실제 아웃풋으로 변환을 시켜줄 때 얘를 이제 논리지 베이스로 풀어내는 방식으로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태깅 오퍼레이션의 정의를 하는 부분이었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레이즈 보캐블러리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프레이즈 보캐블러리는 당연히 최대한 작을수록 효율적이겠고 그 대신에 이제 최대한 많은 문장을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보캡을 구축하는 건 이제 엠피아드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좀 그리디한 방식으로 서브 옵티멀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보캡을 구축을 하는데요. 그 방법은 그 센텐스 퓨전 같은 경우에 이제 소스 센텐스 2개랑 타깃 센텐스 하나 이렇게 이제 얼라인이 되어 있을 텐데 이 2개에 대해서 LCS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그 2개에서 공통으로 포함되는 그런 서브 시퀀스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여기 예를 보시면 이렇게 이런 문자열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문자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경우에 꼭 연속되지 않아도 이 순서대로만 이제 돼 있으면 공통 문자열로 치기 때문에 그 아까 이제 중간에 어떤 새로운 프레이즈가 들어가도 그 공통 문자열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공통 문자열을 구한 다음에 그렇게 구했으면 이제 타겟 센텐스에는 포함이 되는데 소스 센텐스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프레이즈를 다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뽑아낸 프레이즈들을 먼저 다 추린 다음에 이거를 이제 프리퀀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프레이즈 보캡을 가장 자주 등장하는 몇 개의 그 프레이즈로 해서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를 이용을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그 소스 센텐스에다가 각 토큰에다가 태그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 타겟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먼저 토큰을 이제 딜리트로 먼저 초기화를 시켜놓고요. 이 딜리트가 의미하는 건 소스에 있는 단어가 타겟에 없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 이렇게 딜리트로 해놓고 그 소스 단어를 기준으로 타겟 센텐스를 훑어가면서 그 단어가 타겟 센텐스에 존재하면 다시 이제 이 태그를 킵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에는 없고 타겟에만 있는 프레이즈가 있을 경우에 얘를 아까 구축했던 그 프레이즈 보켓 셋에서 찾아본 후에 만약에 있으면 얘를 이제 베이스 태그에다가 이렇게 애드를 하고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데이터 퀄리티를 위해서 그냥 얘를 필터링을 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는 그 모델이 뱉어낸 그 태그들을 바탕으로 실제 아웃풋들을 출력하는 스텝인데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그런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태그에 따라서 킵이면 소스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고 딜리트면 소스를 지워주고 그리고 그 에디드 프레이즈가 있으면 그냥 인서트 시켜주고 그렇게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진행을 해주고요. 그래서 인퍼런스 단계 거의 속도가 이제 제너레이션에 비해서 아주 빠르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 도입할 수 있는 그 프로노미널라이즈 태그의 경우에는 이제 놀리지 베이스로 엔티티의 성별이나 단수 복수를 찾아서 이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구조는 인코더로는 버트를 썼고요. 이제 이 인코더는 아까 그 벡터로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 모델은 버트를 썼고 그리고 그 버트에서 각각 이렇게 아웃풋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기존의 원래 버트는 그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대해서는 각각 여기다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하나씩 더 가지고 따로따로 출력을 하는 방식으로 디코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방식이 그 컨텍스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을 지적을 해서 그 두 가지의 베리에이션을 두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렇게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따로 두는 것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안한 방식은 오토리그레시브 방식으로 이제 하나씩 뽑아서 그 다음 스텝에 내가 이전에 뱉었던 아웃풋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베리에이션을 둬서 디코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4개의 태스크를 진행을 했는데 4개 센텐스 퓨전, 센텐스 스플리팅, 리프레이즈, 그리고 서머라이제이션, 그리고 이제 에러 체크, 그 문법 에러 체크를 하는 그런 태스크를 4가지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는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버트로 아예 인코더랑 디코더를 이제 버트 베이스 아키텍처를 복제해서 인코딩과 디코딩을 하는 그런 베이스라인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 말로는 여기서 제안한 모델 말고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버트를 사용했을 때 이미 다 이제 소타를 찍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베이스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센텐스 퓨전에 대한 실험인데요.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디스코 퓨즈라는 데이터셋이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이제 프레이즈 보캡을 생성을 했을 때 그 중에 이제 프리퀀시가 탑 15인 그 프레이즈를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장 사이에 들어가는 이 프레이즈가 뭐 컴마가 가장 많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엔드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쭉 프레이즈 보캡이 생성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셋에서 10.5%가 재정렬이 필요해서 여기서는 이제 스왑 태그도 도입을 해서 스왑 태그도 같이 프레딕션 하도록 이제 했고요. 그리고 매트릭은 이제 이그젝트 스코어라는 거는 이제 전체에서 정확히 예측한 비율을 이그젝트 스코어로 여기서 이제 표기를 하고 그리고 이 매트릭은
이제 추가나 유지나 삭제된 그 엔그램, 그러니까 토큰에 이제 할당했던 그 태그의 F1 스코어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복캡 사이즈를 프레이즈 복캡 사이즈를 다양하게 변화를 시켜가면서 모델을 학습을 시켰는데요. 복캡 사이즈가 500 이상일 때부터는 이제 거의 성능의 변화가 없이 똑같이 이제 커브가 유지가 됐고요. 그 여기 이제 골드가 나타내는 거는 이제 커버율입니다. 그래서 거의 500 사이즈로 했을 때 이제 데이터셋의 85%를 커버를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여기서 이 파란색은 모델의 성능인데 두 개의 커브가 거의 비슷하게 500대에서는 이제 크게 변화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적인 결과는 이 레이저 태거 AR이 아주 높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버트 모델도 좋은 성능을 보여서 이제 거의 이제 두 개가 좀 박빙의 그런 점수를 보였고요. 그리고 하나 강조했던 거는 여기 이제 스왑 태그를 추가했을 때랑 추가하지 않았을 때인데, 스왑 태그의 유무가 굉장히 성능에 크게 영향을 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사이즈를 이제 다르게 해가면서 그 모델 성능을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 제안한 모델의 장점이 이제 아주 적은 수의 데이터셋으로도 그 파워풀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랑 여기 이제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데이터셋 사이즈가 작을 때는 이 시퀀스 투 시퀀스가 아주 좀 훨씬 더 떨어지는 성능을 보이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센텐스 스플릿 리프레이즈인데, 요거는 그냥 센텐스 퓨전의 정반대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붙어있는 하나의 문장인데 얘를 이제 두 개의 다른 문장으로 이제 쪼개는 그런 태스크고요.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위키스플리트 데이터셋이고, 이제 복캡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복캡 사이즈를 500으로 했을 때 그 트레이닝 그 커버율이 3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버율로 봤을 때 이 위키스플리트 데이터셋이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셋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결과는 이제 가장 이제 잘 나온 거는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버트인데, 뭐 사실 이제 거의 여기서는 성능이 차이가 없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이 모델은 이제 카피 메커니즘 기반으로 해서 그런 제한된 모델인데, 얘보다도 이제 두 모델이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셋 사이즈에 따른 결과도 이전 실험과 비슷하게 시퀀스 투 시퀀스 버트 모델은 굉장히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작을 때 그 성능이 되게 안 나왔고, 여기서 제안한 레이저 태거 모델은 좀 이제 그 작은 데이터셋에서도 성능이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서는 요거는 이제 그 센텐스를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요약을 하는 그런 태스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전 태스크와는 달리 좀 복캡이 되게 새로 등장하는, 그러니까 소스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태스크들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복캡을 생성을 했을 때 500으로 89%의 커버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얘네 여기 논문이 제안한 모델이 그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성능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험은 문법 오류를 이제 커렉션하는 그런 태스크인데, 여기서는 500개의 복캡 사이즈로 한 40%의 데이터셋을 커버를 했고요.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는 그 F 스코어 중에서도 프레시전에 이제 좀 더 비중을 둔 그런 F 0.5 스코어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결과로는 이제 레이저 태거가 다 아웃퍼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버트 모델이 아까 계속 나왔던 그 약점이 데이터셋이 되게 작은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는 되게 취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이제 다른 논문의 그 결과를 보면 이게 훨씬 높은데 여기서는 이게 이 이유가 얘네가 그 4,384개의 이그젬플을 어그멘테이션 증강을 해가지고 이제 1억 개 문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냈고 또 거기다가 이제 한 200만의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을 추가로 사용을 해서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증강을 하지 않고 4,384개의 이그젬플만 사용을 해서 이 정도를 냈기 때문에 되게 이피션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강조를 했던 게 인퍼런스 타임인데 시퀀스 투 시퀀스 버트가 아까는 이제 거의 컴패터블한 그런 이제 성능을 보였는데 속도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상용화하기에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배치 사이즈 1인데도 이 정도 이제 밀리세컨드로 이 정도가 나와서 상용화하기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레이저 태거의 경우에는 그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디코딩을 했을 때는 배치 사이즈 8 경우에 시퀀스 투 시퀀스보다 10배 정도 빠르고요. 이때 이제 어큐러시는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레이저 태거랑 시퀀스 투 시퀀스는 그 대신에 피드포워드로 디코딩을 했을 때는 100배 이상 빠르고 애큐러시 측면에서는 아주 약간 낮은 그런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용화 측면에서는 레이저 태거가 훨씬 우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험의 마지막으로 정성적 평가인데요. 레이저 태거랑 시퀀스 버트 모델이 어떤 것에 각각 취약을 한지 보여주는 문제인데, 시퀀스 투 시퀀스 고유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혀 이제 현실에 없는 그런 단어들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레이저 태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것도 역시 그 시퀀스 투 시퀀스는 단어를 이제 반복해서 내뱉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이제 레이저 태거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레이저 태거가 이 플렉서빌리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거의 소스에 있는 걸 갖다 사용하니까 그 유연성이 적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에러의 개수를 줄일 수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레이저 태거 고유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 내용 자체는 같은데 이제 붙어 있어도 되는 문장을 이렇게 그냥 두 개 다른 문장으로 띄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태거가 시퀀스 투 시퀀스 보다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실험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